고양이를 키우는 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귀여워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막상 함께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많죠. 부르면 잘 오지 않고 안기는 걸 싫어하면서도 혼자 두면 서운해합니다. 털은 매일 빠지고 새벽에 깨우기도 하고 가끔 이유 없이 깨물 때도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많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배우면서 알게 된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15가지 기본 상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똑같진 않습니다. 양반양이라는 말처럼 성격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반응도 달라서 정답을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죠.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밤에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사냥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낮 동안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면 밤이나 새벽에 활발해지죠. 저도 처음엔 코코가 새벽마다 거실을 질주하는 걸 보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깨기도 하고 가구 위를 오르내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했죠. 그런데 자기 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놀아주고 마지막으로 간식을 주면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니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이 시간 덕분인지 코코도 한결 차분해졌고 새벽 폭주도 점점 줄어들었죠.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 털이 날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빠지는 털이 있고 꾸준한 빗질이 필요하죠. 털 때문에 깨끗하게 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빗질하고 청소기나 롤 클리너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털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함께 사는데 필요한 관리라고 생각하면 한결 편해집니다. 저도 처음엔 털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코코의 털이 엉켜버려 결국 전부 밀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매일 빗질을 해주고 끝나면 간식을 주면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빗만 들어도 코코가 먼저 다가와 눕습니다. 빗질을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서로 편해집니다. 고양이는 발톱을 갈고 영역을 표시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스크래칭을 합니다. 발톱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모가 필요한데 스크래쳐가 없으면 소파나 벽지를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부러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죠. 스크래쳐를 사도 안 쓰면 어떡하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마다 선호하는 소재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치해보고 잘 사용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렴한 골판지 스크래쳐를 몇 개 두었는데 아기 고양이였을 때는 신나게 긁다가 금방 닳아버리곤 했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좁은 원룸이라 수직형 스크래쳐를 주로 두고 있는데 덕분에 소파나 벽지를 긁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나무 위에서 사냥감을 관찰하던 습성이 남아있어 실내에서도 높은 곳을 선호하죠. 높은 공간은 안전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역을 살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집이 좁은데 꼭 캣타워가 필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크고 화려한 캣타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구 높이를 연결해주거나 창문 해먹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안정감도 커집니다. 저는 이 집으로 이사 전에는 창가에 캣타워를 하나 두고 가구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가구들이 줄어들다 보니 결국 캣타워만 여러 개 두게 됐습니다. 지금은 집 구조가 마치 코코를 위한 공간처럼 바뀌었는데 가끔은 제가 고양이 집에 함께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공간이 넓든 좁든 고양이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부른다고 바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기 마음이 내킬 때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사람과 교감하지만 복종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야생에서 혼자 사냥하던 습성이 남아있어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름을 불러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쌓이면 슬쩍 바라보거나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를 필요가 없는 걸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는 자체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억지로 불러도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간식과 연결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코코도 처음엔 부르면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간식을 주거나 좋은 경험을 반복해주니 점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르면 눈을 맞추거나 천천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바로 달려오지 않더라도 부르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고양이를 보면 한 번쯤 꼭 안아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안기는 걸 불편해합니다. 몸이 구속되는 느낌이 야생에서 포식자에게 잡혔을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물론 안기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지만 대체로 짧은 순간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안으려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안아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고양이가 먼저 무릎에 올라올 수도 있고 일정 시간은 안기는 걸 허용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를 쌓고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천천히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코코도 처음엔 안으면 몸을 비틀며 도망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잡지 않고 원할 때만 살짝 쓰다듬어주니 지금은 가끔 무릎 위에 올라와 잠시 머물다 가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향이 있지만 완전히 혼자 두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도 영역을 공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집사와의 일정한 교감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함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분리불안을 겪을 수도 있죠. 저는 혼자 사는 집사라 3일 이상 집을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처럼 꼭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여행도 쉽지 않죠. 혼자 있을 코코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 중 일부만 섭취해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초콜릿, 양파, 마늘, 포도, 카페인, 유제품 같은 음식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고양이의 간은 특정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겐 괜찮은 음식도 고양이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먹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독성이 있는 음식은 소량이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미리 숙지하고 식탁 음식이나 간식을 함부로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에게는 고양이 전용 간식만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양이는 깨끗한 화장실을 좋아합니다. 화장실이 더러우면 사용을 꺼리거나 다른 곳에 실수할 수도 있죠. 고양이는 후각이 예민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 냄새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변을 참다 보면 방광염이나 변비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의 스트레스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고양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소 하루 한 번, 가능하면 2번 정도 청소해주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은 조용한 구석에 배치하는 게 이상적이고 고양이 수보다 하나 더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유 공간이 있다면 추가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엔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들지 않다 보니 놓치는 날이 많았죠. 특히 더운 여름엔 냄새나 날파리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청소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코코도 편안하게 화장실을 쓰고 저도 집안 냄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고양이는 아픈 걸 잘 숨깁니다. 본능적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병이 꽤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검진이 필요하죠. 눈, 귀, 치아, 피부, 배변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건강 이상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병원에 꼭 가야 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매년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동물병원에서 전체 건강 체크를 진행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거나 추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료 선택과 급식 방식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 필수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 질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특히 건사료만 먹이면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어 신장과 방광 건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사료만 급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분 부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사료와 습식사료를 병행하고 물그릇을 여러 곳에 배치해 자주 마시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흐르는 물을 선호하는 고양이라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고양이 정수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써봤지만 필터 교체와 유지 관리가 생각보다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코가 자주 머무는 공간에 물그릇을 여러 개 두고 매일 깨끗하게 씻어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양이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면 집안에 예상보다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집이 그렇게 위험할 정도일까 싶을 수도 있지만 고양이의 호기심은 강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고양이에게 안전한 식물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파키라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무해에서 원룸에서도 부담없이 함께 두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건강과 행동 문제를 예방하려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합니다. 중성화는 불필요한 발정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궁 축농증이나 고환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번식 기회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과 생활의 질을 해칠 수도 있죠. 중성화를 하지 않은 고양이는 발정기가 오면서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고양이가 밤마다 울부짖거나 문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수의사와 상담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게 좋고, 수술 후에는 상처 관리와 영양 공급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고양이는 체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강하게 혼내면 문제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도 있죠.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기보다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체벌을 받으면 이 행동이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집사가 나에게 위협적이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예 훈육을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육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할 때는 무시하거나 대체 행동을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행동을 하면 칭찬이나 간식으로 강화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양이와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조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죠. 고양이는 환경과 사람을 경계하는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할 수 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고양이도 언젠가 스스로 다가와 교류하려고 합니다. 고양이와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마다 친해지는 속도가 다르고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코코도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만지려 하면 도망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켜봐주고 간식을 주고 눈인사를 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혔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 날 문득 제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작은 결정들이 쌓여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쁘기만 할 줄 알았지만 막상 함께 지내다 보니 책임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도 고양이가 주는 행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후회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코코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서로 낯설기만 했습니다. 부르면 무시하고, 쓰다듬으면 피하고, 새벽이면 깨우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들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적응해갔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편해졌나 보네 하고 느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단번에 가르칠 수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처음엔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관계가 훨씬 편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꼬리나 귀, 눈빛 같은 작은 변화를 보면서 아 지금은 싫어하네,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네 하고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옷에 털이 달라붙는 건 일상이 되고 여행도 쉽지 않으며 병원비나 고양이 용품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결국 고양이와 함께하는 매력이 크다고 느낍니다. 혹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는 집사님들이 있다면 경험상 고양이는 기다려주고 노력한 만큼 신뢰를 보여줍니다. 조급해하기보단 조용히 살피고 천천히 맞춰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 머리를 부비는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꼭 알아야 할 15가지 기본 상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여워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죠. 그럼에도 고양이와 함께하는 즐거움은 참 큽니다.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교감을 시도하는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혹시 고양이가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땐 혼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을 때가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를 혼내면 안 되는 이유와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혼내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훈육법을 알면 고양이도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양이의 문제 행동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